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장 경제하기 10대 기본 원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에 정부 정책들이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형평성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여라. 효율성을 위한 경우에는 뭔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 효율성이 상실되어 가지고 비효율성의 문제, 그걸 시장 실패라고도 합니다. 물론 공평성 측면에서도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공평성, 형평성을 위한 시장 실패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시장 실패는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효율성인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는가? 그것도 좀 부연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A번 케이블 TV 요금에 대한 규제. 정부가 케이블 TV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공공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뿌려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낭비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라고 할게요. 공공 서비스. 우리가 이제 전기라든가 아니면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유니버셜 서비스라고 해서 정부가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민간에 맡겼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높은 이런 건 또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독점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이걸 시장의 원리에 맡기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거니까 여러분 전기, 수도, 가스, 전철, 지하철, 철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삼성이나 현대같이 대기업 이외에는 어떻게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아니 철도 노선이 그냥 철로가 하나만 따가닥 있으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해. 플랫폼 산업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간의 시장의 원리에 맡기게 되면 네트워크 산업과 비슷하게 되는 이 독점인데 이걸 나중에 볼 거야. 자연 독점이라 합니다. 독점의 원리가 적용돼서 원리로 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높은 요금이라 할게요. 가격이 책정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독점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요거를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공공요금을 이걸 가격을 빵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하는데 만약에 요금을 야 이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빵으로 설정했어. 전기, 수도 이런 거 요금이 빵이야. 정부가 제공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화장실 갔는데 수돗물을 틀어서 손을 씻고 물 안 잔 거예요. 왜요? 아유 어차피 공짜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요금이 제로라면 이게 낭비가 발생한다니까. 낭비가 뭐야?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의 요금을 책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요금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이렇게 지하철 이런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는 공평성 효과도 있어. 이게 저소득계층한테 지하철이나 버스, 전기, 수도 요금 비싸면 이 부담이 크잖아. 근데 주목적은 뭐냐면 요금을 제로로 하는 게 주목적은 이게 효율성 측면이 이제 주목적이야. 아니 이거 공평성도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직접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낫지. 무슨 지하철 요금 깎아주면 그게 뭐야? 휘발유 요금 깎아준다? 아니 지금 지하철 안 타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평성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로 그냥 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제일 낫고 이거는 이제 주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요금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은 좀 더 효율성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득의 약간 재분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저소득계층과 빈자와 부자 간에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소득층 나왔잖아. 이게 가치 판단이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지. 어느 수준까지가 저소득층인지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했다. 이거요. 이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이거는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뭐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 그냥 건물이나 뭐 지하철 아무 데서나 다 흡연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버스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 자체가 안 되잖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간접 흡연이라는 피해를 끼치게 된단 말이야. 지구도 뭐 오염시키나 할 수도 있고요. 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외부성을 야기하는 거죠. 이 외부성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네거티브한 해로운 외부성이라 볼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게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간접 흡연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 요걸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효율성 측면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성 이게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한 챕터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D번 볼게요. 정유시장의 90%를 점유하던 스탠다드 오일사를 몇 개 작은 기업으로 쪼개서 분할하는 거야. 이 90%니까 거의 시장에서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 사업자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점 시장이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다. 독점 시장은 모노라고 해서 기업이 하나 있는 거야. 모노폴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탠다드 오일사가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막 가격을 올리고 막 뭐 생산량도 일부러 줄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독점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게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니 경쟁이 없잖아.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 나태해져. 게을러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면 잘 돼요? 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나 이렇게 좀 나태하고 싶은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군. 그걸 뭐 제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저런 정신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형평성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게 뒤에 나중에 조세 파트에서 하긴 할 건데 뭐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큰 거니까 그 혜택 받은 만큼 편익의 원칙에 입각해서 야 세금 좀 더 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 더 내 뭐 그래서 고소득층도 그거엔 동의해. 내가 말이야 소득이 많고 능력이 있고 하니까 많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거 그거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내는가 이제 그게 또 문제죠.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이 낼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공평성과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금지도 사실 요거랑 비슷해요. 외부성과 관련된 거. 어떤 사람이 막 음주운전을 해. 그러면 자기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서 깨꼬닥 죽으면 누가 뭐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규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부성과 관련한 효율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판단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저 뒤에 챕터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8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